전기차 배터리가 탄소 중립 달성의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세계 각국이 배터리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 배터리 산업협회 박태성 상근 부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이 매년 20%씩 성장해서 2030년이 되면은 시장 규모가 2조 7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는 만큼 배터리 산업의 성장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도 배터리 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한국 배터리 산업협회 박태성 상근 부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요즘 주식시장에서 2차 전지, 배터리 산업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아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미 재무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 업종이다 이런 이제 평가 때문에 그렇게 주가가 오르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가요? 먼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그 주요 골자는 미국에서 전기차를 이제 구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조금을 7,5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해가지고는 약 1,000만 원을 이제 지급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지난달 31일 날 미국 재무부에서 그 세부 지침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북미 지역에서 전기차가 생산될 것. 두 번째는 배터리의 부품을 북미에서 이제 조립 제조할 것. 세 번째는 배터리의 소재를 미국과 FTA 체결 국가에서 생산할 것.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배터리 업계들한테 이제 수혜가 이제 돌아갈 것으로 이제 보고 이제 있는 것이죠. 예. 아니 그러면은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왜 배터리 업계가 이렇게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 미국의 IRA는 중국 배터리 업계를 그 수혜 대상에서 기본적으로 배제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배터리 업계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공급망을 예.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서도 우리 배터리 업계가 미국 IRA의 보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업계는 이번에 발표된 미 재무부의 IRA 세부 지침에 대해 가지고 예. 매우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협회에서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배터리 시장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큰 전시회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국내외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하던데 성황리에 개최가 됐나요? 인터 배터리라고 하는 행사는 배터리 전시회, 컨퍼런스,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 가지 이제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이번에 16개 나라에서 477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참관객은 6만 명이 이제 넘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전시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배터리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굉장히 크다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의 일단 기본적인 규모,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까지 포함한 산업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배터리는 사실 뭐 한중일 이제 세 나라의 그런 이제 전유물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 이제 EU를 이제 비롯한 선진 국가에서 배터리 산업 육성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주된 이유는 이제 배터리가 기후 변화, 그다음 탄소 중립, 그다음 스마트 모빌리티로 이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 인프라가 되기 때문인 거고요. 네. 현재 있어서 이제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76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요. 예. 2030년에는 4,800불 정도로 이렇게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배 정도 이제 증가되고 예. 연평균 22% 성장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배터리 세계 시장에서 한 37%의 그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중국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규모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을 제외한 이제 해외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한
4% 정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세계 1위의 지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도 해외에 굉장히 많이 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투자도 많이 받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의 배터리 수주 금액은 약 1,000조 원에 달할 정도로 예. 그렇게 지금 이제 추정되고 있고요. 이를 뭐 현지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미국, EU, 동남아 쪽에 그런 투자를 좀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EU에는 그 산업 기반, 배터리 산업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미국 EU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배터리 3사는 예. 2025년까지 52조 원 정도를 지금 이제 투자할 그런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예. 배터리 3사 외에 그 다음에 배터리 소재 업체. 또 이제 뭐 지금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이런 이제 자원이 풍부한 나라 중심으로 해서 소재 관련되는 투자를 지금 이제 확대 중에 있습니다. 특히할 사항은 사용후 배터리 네. 쪽에 더 투자도 예. 지금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는 부분도 굉장히 뭐 고무적인 그런 이제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 해외에서 하잖아요. 이게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 물론 이제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내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기술 유출만 되고 기여는 못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은 기본적으로 수주 산업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해외 자동차 업체의 요구에 맞춰서 현지 생산을 해서 배터리를 적기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일본이나 그 다음에 중국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이나 EU 쪽에 우리가 먼저 나가서 그래서 이제 그쪽의 산업 기반도 이제 갖춰주면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의 시장 선점을 이제 해나가는 그런 노력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와 아울러서 국내에도 지금 보면 2030년까지 한 50조 원을 투자를 해서 그래서 이제 국내에 있어서의 그 배터리 공급망을 확충하는 그런 노력도 지금 이제 기울이고 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의 걱정거리로 나오는 게 중국 배터리 산업의 아주 빠른 성장세입니다. 내수 시장 있죠, 자원 있죠, 또 정부 지원금까지 이렇게 탄탄히 갖추고 뒤따라오는데 과연 이걸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중국 업체들이 그동안의 중국의 내수 시장과 그다음에 중국 정부의 막대한 천문학적인 그런 이제 네. 보조금을 갖고서 급성장을 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지금 해외로 나가고 이제 있는데 미국과 EU에서 지금 경제 안보 관점에서 예. 중국 이제 배터리 업계에 대한 과도한 이제 의존도를 줄여 나가겠다 하는 예. 그런 의지를 이제 분명하게 좀 하고 그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정책이 미국에는 나오고 있죠. IRA, 네. 그다음에 이제 EU에 있어서는 핵심 원자재법 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우리한테 있어서는 뭐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기회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 기회 요인을 우리가 잘 이제 살려 나간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이런 중국과의 대등한 경쟁을 우리가 좀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배터리 산업을 미래 차세대 우리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전략은 맞는데 우리가 이 세계 시장을 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하다고 보세요. 배울 점이 또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보다 많은 그런 이제 경쟁력을 이제 갖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예. 보고 있고요. 이런 이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배터리 산업 정책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IRA를 통해 가지고 사상 유례 없는 그런 예. 이제 파격적인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외국 기업에게조차도 자국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미국 국민의 세금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지금 IRA 정책의 핵심이거든요. 예. 과거에는 이러한 정책을 미국이 채택한 적은 없었습니다. 예. 그만큼 미국이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보 부분을 절박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좀 획기적인 산업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이 지금이 바로 이제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좀 도약을 해야 할 시기인데 이를 이끌어갈 좀 국내 인력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좀 실감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인가요? 배터리 산업이 이제 급성장하면서 이제 인력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지만은 네. 우수한 이제 인재 공급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 이제 이유는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대학에서 배터리 전문 인력을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하는 부분이 예. 있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 이제 기업들의 그 공장이 지방에 있거나 예. 아니면 이제 해외 근무를 이제 앞으로 이제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또 이제 근무하기에는 또 이제 조금 어려운 좋은 뭐 조건은 예.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좀 특단의 대책들이 좀 이제 필요하다. 구체적인 숫자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저희 협회에서 이제 석박사 학사급에 대한 이제 배터리 인력 부족을 한번 조사를 했더니 예. 인력 부족률이 한 14%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 한 4,000명 정도 되는 이제 것이 지금 인력이 부족한 건데 다른 신산업하고 신산업은 한 인력 부족률이 한 4%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산업은 인력 부족률이 신산업보다는 한 3배 정도 더 많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사용하고 남은 배터리를 어떻게 또 재활용할 것인지 그 문제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협회 쪽에서 혹시 뭐 나름의 관리 방안을 좀 갖고 계신 건가요? 재활용이나 환경 규제 대응, 예. 그리고 이제 순환 경제 관점에서 이제 사용 후 배터리의 그 관리는 매우 이제 중요한 그런 과제라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용 후 배터리의 그 발생량에 대한 전망을 보면 전문 기관들은 2030년 경에 전 세계적으로는 한 400만 개,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는 한 10만 개 정도가 이제 예. 나올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 이제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자원 재활용과 환경 보호의 관점에서 국내적으로도 이제 관리 체계를 잘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는 작년에 순환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이제 출범을 해서 사용 후 배터리 통합 관리 체제를 금년 이제 중에 이제 마련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착실하게 잘 준비해서 예. 그래서 이제 사용 후 배터리 분야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이 세계 이제 1위가 될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배터리 산업이 반도체 산업을 넘어설 산업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도 되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점들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는지 또 어떤 점들을 지원받았으면 좋겠는지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산업과 관련해서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 EU 이런 주요 국가들이 다 이제 배터리 산업 육성 전략을 이제 예. 발표를 하고 네. 지금 이제 배터리 산업의 그 주도권을 주기 위한 그런 국가 간 그 무한 경쟁을 지금 이제 펼치고 이제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우리 배터리 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하고 글로벌 선도 국가의 이상을 계속 이제 지켜 이제 나가는 것은 결코 그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성원과 이제 지지 부탁드리고요. 예. 정부와 그 국회 쪽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국내 투자와 규제 완화, 예. 그리고 국내의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위한 그런 전폭적인 그 지원을 좀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배터리 산업이 제2의 반도체로 네. 이렇게 도약할 예. 날이 멀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약속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이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정해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부분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정부와 또 함께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 방안 마련에 좀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부회장님 말씀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산물 구매 지원금을 제공했던 농식품 바우처가 올해 더 확대 시행됐는데요. 그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는 부산 진구와 인천 옹진군, 대구 달성군 등 18개 지정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농식품 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는 월 4만 원, 3인 가구는 월 6만 9천 원, 4인 가구는 월 8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바우처는 오는 11월 말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농협 카드 형태로 받게 되는 농식품 바우처는 매월 1일에 지급되고 당월 말일까지 사용이 가능한데요. 잔액 2월은 2천 원 미만일 경우에만 가능하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농식품 바우처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농식품 바우처는 11월 30일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고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해서 신청하시면 되겠는데요. 신청할 때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해서 직접 카드를 받아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농식품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을 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거주지의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편의점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온라인으로 이용을 할 경우에는 농협물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농식품 바우처 코너를 이용하면 됩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다면 꾸러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바우처를 신청할 때 꾸러미 신청을 한 가구에 한해서 매월 가구별 지원 금액에 맞춰서 농산물을 배송받을 수가 있는데요. 단, 지자체별로 꾸러미 배송 여부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카드로는 국내산 과일과 채소, 흰우유 등 지정 품목만 구매를 할 수 있고요. 백미나 밀가루, 또 햄과 같은 가공육 등은 구매를 하실 수가 없으니 더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플러스였습니다. 농촌 지역의 고령화율이 23%에 달한 가운데 농촌의 인력난이 점차 심화하고 있는데요. 우리 농촌이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 30년 후에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사라질 정도라고 하는데요. 특히 농촌은 지역 소멸 위기를 코앞에 둔 상황으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제 농협중앙회장으로 일하신 지도 이제 3년 차가 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중앙회를 어떻게 바꾸시고 또 우리 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자 애를 쓰신 겁니까? 제가 3년 전에 그 중앙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예. 그 농업이 되어 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만들어가야겠다는 이런 포부를 가지고 취임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3년이 지난 오늘 제가 그래도 취임 당시에 가졌던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제가 정책적으로 농협에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시키고 있다는 예.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예. 남은 임기 얼마 안 남았지만은 예. 지금 다 이루지 못한 거 이런 거를 마무리를 짓고 임기를 마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위기고 농촌의 위기고 농민들의 위기인데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저희 농협이 작은 힘이지만은 많이 예. 보태서 정말 농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농어촌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움이 크다는 얘기들이 많이 네. 들립니다. 이제 뭐 비료값 올라갔죠, 사료값 올라갔죠, 네, 또 네. 쌀값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네. 농협이 점점 그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취임을 하고 나서부터는 바로 코로나19가 시작이 돼서 예. 영농비용 원자재 값이 인상되는 바람에 예. 비료 가격, 농약 가격 네. 이런 원자재 농용 자재 값이 굉장히 많이 치솟았습니다.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더 한숨만 쉬는 또 농업 소득이 올라가지 않는 오히려 예. 더 뒷걸음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비료, 농약 또 영농자재 이런 것을 대폭 인하를 제가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그때 요소수 이런 게 모자랐잖아요. 예. 네. 저희는 그때 마침 그 청도에 비료 공장하고 2,800톤을 계약을 해놨어요. 거기서 일부 한 1,000톤 정도는 요소수를 만들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비료로 해서 이제 그때 농민들이 비료가 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예.
그때 그 마늘, 양파 뭐 이런 거 겨울 작물, 가을 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비료값이 몇 배 폭등을 하는 바람에 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희가 그걸 딱 해결해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하지 않던 신청제를 도입을 해서 농민이 금년도에 필요한 게 얼마며 예를 들어 피필름이라든가 예. 하우스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신청을 받고 농기계라든가 예. 이건 1년치를 계약하다 보니까는 단가 계약이 아니라 전체 물량을 계약하다 보니까 굉장히 원가가 내려가서 싸게. 농민들이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금년도에도 한 2,400억 정도가 그 간접 이익을 주도록 돼 있어요. 지금 예. 농민들에게 그만큼 영농비가 절감되는 거죠. 고물가도 문제지만 사실 농촌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고령화도 심각한 걱정인데, 문제고요. 예. 참 회장님의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47년 가면은 뭐 약 70%의 군이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농촌이 소멸되고 농민이 없으면 농협의 존재 가치가 또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농협의 조그만 힘이지만은 농촌의 100년 농촌을 위해서 농협이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이런 거를 작년도 연구 용역을 줘가지고 금년도 연초에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대대적인 선포식을 한번 할 건데 예. 농촌이 이렇게 변하고 또 농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래야 농촌이 소멸되는 걸 늦추거나 네. 또 아니면 뭐 좀 활기 넘치는 농촌을 만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거를 지금 새로운 앞으로의 100년 농촌을 위해서 예.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업도 이제 많이 바뀌었죠. 예전처럼 우리 이제 어르신들, 부모님들이 하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들 하시던 그냥 뭐 괭이로 이렇게 흙파고 이런 게 아니죠. 이제 디지털 농업인 거죠.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전체 우리 65세 인구가 전국에 17% 조금 넘는데 농촌에는 47%가 넘습니다. 65세 이상의 농사 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래식 농법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자금률을 높일 수도 없고 또 경쟁력에서 세계 농업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이렇기 네. 때문에 스마트 농업으로 안 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취임하면서부터 바로 스마트팜에 대한 보급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시작을 했고 예. 지금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 스마트 농업을 하겠다는 이런 젊은 분들은 와서 실제 농사도 짓고 예. 경험도 쌓게끔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 스마트 농업에 대한 보급 요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젊은 사람들이 진짜 농촌의 기능을 많이 해야 예. 농촌이 활력이 넘치는 이런 농촌을 변할 거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100년 농촌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가야겠다. 스마트 보급에 스마트팜 시설 보급에 정말 온 열정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시설로 만든 게 농협대학 이런 데가 있거든요. 고양시에. 예. 거기에 저희가 그 시설물을 그 스마트 시설을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네. 예. 2000년도에 제가 취임하면서 바로 만들어가지고 2,500명이 와서 그걸 견학을 하고 갔어요. 또 외국에서는 네팔 또 여기 몽골에서도 와서 그 높은 분들이 와서 농업 관련된 높은 분들이 와서 이제 시범시설을 받고 또 지금 뭐 여기 동천안 농협에 또 여기 영동 농협에 예. 양평 농협에 스마트팜 시설을 그런가요? 만들어 견학 시설을 만들고 있고 전국에 저희가 한 30개를 금년도 말까지 만들어서 예. 시범 시설을 만들려고. 회장님께서는 유통 과정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예, 예. 계십니다. 소비자도 생산자도 이제 합리적일 수 있는 방안을 참 고민을 그렇죠. 많이 하신 것 네, 같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떻게 혁신 과정을 좀 잘 작년도 다니고 2000년도 제가 취임하면서 바로 4월달에 유통개혁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네. 25분을 유통개혁위원회로 모셔가지고 유통개혁을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은 그래도 많이 진행이 돼서 지금 유통계열사 2군데 큰 데 통합을 했고 또 그 계열사 4군데 통합을 했습니다. 굉장히 반발도 심했습니다. 있는 직원들 줄여야 되고 또 구조가 이렇게 좀 단조로워야 그러네요. 결국 여러 계통을 걷게 되면은 생산자하고 소비자한테 손에 가는 기간이 가는 코스가 많으면 수수료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소비자 단가는 올라가고 생산자 단가는 떨어지고. 침체되거나 떨어지고 예. 이래서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를 없애기 위해서 그 이 농산물을 수집하러 다니는 예. 사러 다니는 우리 직원들을 78명 많이 늘렸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실제 농산물을 매입을 해서 네. 직거래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서 무슨 예. 대형 유통업체라든가 농협 하나로 맡으라든가 이런 데 주게 되면은 공급 가격이 많이 내려가잖아요. 맞아요. 소비자 가격이. 그리고 생산자 단가격은 그 이상 또 아니면 최소한도 과거에 봤던 거 그 정도 순. 예. 농민들이 불만이 듣고 또 적고 또 과잉 생산에다 폭락이 되잖아요. 예. 그럼 저희가 그 전략 매입을 합니다. 그 지역에 와서.
매입을 해서 그걸 다 그 대형 유통업체나 농협 하나로마트에 공급을 해주니까 생산자인 농민들을 굉장히 흡족해 하는 거죠. 이거 다 현장에서 갈아엎는데.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걸 다 저희가 매입을 해서 판매해 주니까 좋아하고 소비자는 좀 단가가 내려가니까 좋아하고 유통 단계를 많이 줄였어요. 제가 통합김치도 만들었죠. 예. 작년도에 4월 달에. 네. 한국 농협김치 통합을 했어요. 8개 농협에 각자 가지고 있는 걸 예. 통합을 했는데 그 김치가 요즘에 많이 시중에서 많이 그 회자가 되고 있어요. 농협김치 참 좋더라. 예. 조금 가격은 비싸지만 그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무, 배추, 마늘, 파 이런 거 팔아주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게 저희는 100% 다 국산 재료. 아마 충분히 생산이 있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지금 유통기획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거 이제 관두기 전에 제가 마무리 다 해요. 자꾸 간둔다는 말씀하세요. 연임 안 하세요? 아니, 법적으로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예. 왜 법적으로 안 단임에 돼요? 단임에 아, 연임이 안 단임이라 단임제로 지금 돼 있으니까. 예, 네. 좀 이제 바꾸면 안 됩니까? 바꾸는데 좀 힘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농철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영농철에 이제 일손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네, 네. 외국인 노동자들 데려다 쓰는 것도 한계가 있고 네. 중앙의 직원분들 계속 봉사활동 내려오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어떻게 좀 근본적으로 저희가 그 각계각층에 그 굉장히 그 협조를 많이 좀 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나 또 기업이나 또 언론사에도 좀 더 이렇게 도와주시고 작년도에 지금 370만 명이 그 농촌 일선 돕기를 나갔는데 금년도 목표를 500만 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좀 저희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했고 법무부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그렇게 했고 또 우리가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한테 좀 호소문 비슷하게 해서 네. 여러 단체에서 도와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인력중개센터도 늘리고 예. 또 그다음에 그 뭐 도시와 농촌 상생 농업 일자리 사업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저희가 그 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많이들 답변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370만 명이 농촌 일선 돕기에 참여하는데 금년도에는 한 500만 명 정도다가 예. 저희가 그 참여시키려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 인력을 좀 충원시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청년 농부 사관학교라는 게 있고 또 그걸 이제 운영해 오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이제 정규 학교 학사 과정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정규 학사 과정은 6개월 과정인데 예. 제가 1년에 100명씩 1인당 1,000만 원씩 들여서 10억씩 들여서 젊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6개월 과정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 예. 480명 정도 수료했는데 62%가 귀농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재래신농법으로 귀농한 사람이 있고 부모님의 축사나 과손을 이어받은 물려받은 사람이 있고 또 스마트 농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스마트 농업으로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귀농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저희가 자금 지원을 네. 해드리는데 좀 저리로다가 융자를 해드릴 수 있고 스마트 농업은 저희가 시설 설치도 하는데 들어가는 자금도 저희가 저희 무이자를 해주고 있고 아시겠지만은 그 미국의 짐 로저스는 우리나라 와서 2번씩 3번씩 강의했는데 앞으로 업중에 농업이 최고라 하잖아요. 예?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그러면 최고지 이게. 블루오션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농협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금 일본에는 지금 한 2008년도부터 시행이 도입이 됐는데 이게 예. 이 농업 농촌 농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각 기초단체에서 그 모금이 그 적립이 되면 그걸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시민이나 군민들한테 뭔가 좀 그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기금 낸 거에 30%는 답례품을 주득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100만 원을 한다 그러면 30만 원. 그 30만 원 꼭 농축산물로 해야 된다. 농축수산물로 답례품을. 예. 그렇게 되면 농축산물이 많이 소비가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농민들에게 축산인들에게 어민들에게 큰 이익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지난달 말로다가 3월 말로다가 적립이 이제 뭐 석 달 됐는데 한 100억 정도밖에 조성이 안 됐는데 예. 하필 그걸 많이 늘려서 농축산물에 판매하는데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희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고. 고향사랑 기부제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기억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네. 생각도 좀 들고요. 임기 내에 우리 회장님 이루고 싶으신 거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농협은 농협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는 농민조합원과 우리 국민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다. 네. 이게 저희는
주주가 농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모든 수익은 다 농촌 농민을 위해서 지출되는 거고 예. 뭐 주 배당을 해주기 위해서 뭐 저희가 수익 내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우리 농협을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것이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애국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저희도 앞으로 더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약 3,600억 분야의 동행 사업을 했습니다. 이거 자랑할 건 해야 되는데 예, 예. 소비자인 그 국민과 생산자인 농민을 위해서 그런 거 저기 출연을 해가지고 네. 예. 수익을 덜 내가지고 그렇게 농민과 국민을 위해서 이런 거 또 중소기업인가 이런 분을 위해서 그만큼 우리가 소비 진작 차원에서 자금 투자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 들어보니까 농촌이 위기인 건 분명하지만 또 이렇게 중앙에 또 농민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으면 상당히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한 곳이 바로 또 이 농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포커스도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